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고 간지나는 건프라 액션 브라탑입니다. 자, 요번에 만들 킷은요 약간 특이한 제품이에요. 프라모델 킷이라기보다는 뽑기입니다. 가차폰이라고 하죠. 홍대 오프라인 샵에 들러서 이것저것 이제 쇼핑을 좀 해왔는데 요 녀석이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두 마리를 집어왔어요. 자, 카이오도 제품이고요. 35 가차 낸 코 요코야마 월드 볼륨 2.0이라고 되어 있죠. 예. 코 요코야마라는 디자이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마신 앤 크리거로 이제 유명한 디자이너죠. 자, 어떻게 보면은 마신 앤 크리거 키트를 가장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한 개에 이제 7,000원씩 구매를 한 것 같은데, 네, 7,000원. 요코야마 코우의 마신 앤 크리거를 가장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두 마리를 이제 뽑아왔어요. 하나씩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설명서가 이렇게 접혀서 들어있고요. 구체 이 박스 안에 동그란 캡슐에 맞게 러너도 이렇게 동그라미로 모양이 잡혀있네요. 받침대도 이렇게 하나 들어있고요. 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약간 좀 무채색 계열 회색이나 뭐 국방색 이런 색이면 좋을 텐데 센 노란색으로 사축이 되어 있는 건 살짝 아쉽습니다. 설명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요코야마 코 선생님의 해맑게 웃고 계시는 사진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네요. 종이는 약간 두꺼운 편이고요. 이렇게 한 장. 자, 35 가차 낸 코 요코야마 월드 볼륨 2.0 1대 35 스케일 하인리히, 라쿤, 그리고 파이어볼 SG. 저는 대충 이제 일단 두 마리를 뽑아왔는데 이렇게 클리어 파츠가 있는 요 녀석이랑 그리고 요 둘 중에 하나 그렇게 들어있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칼도 들어있나봐요. 이거 색깔이 되게 멋지네요. 블랙이랑 레드랑 살짝살짝 이렇게 블루로 포인트를 줬어요. 아마도 이 녀석을 뽑은 것 같습니다. SAFS 타입 R 라쿤 타입. 라쿤이면 너구리인가요? 자, 너구리 타입. 요 바닥에 데칼이 들어있네요. 생각보다 되게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들어있어요. 자, 나머지 한 개도 마저 열어볼게요. 자, 두 번째 녀석에는 개인적으로 클리어 파츠를 사용하는 녀석이 들어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두 마리가 딱 다양해서 딱 좋을 텐데 말이죠. 요번엔 녹색이네요. 요번에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올리브 컬러여서 제가 딱 좋아하는 색이에요. 근데 아쉽지만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는 키트는 아니네요. 저 데칼도 다른 녀석이 들어있고요. 확실히 데칼 2번이 들어있습니다. 알파벳 2번. 설명서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뒷면이 다른 건가? 아쉽게도 두 설명서를 비교를 해보니까 같은 녀석 두 마리가 나왔어요. 뽑기 운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뭐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 거는 뭐 이렇게 데칼은 다른 종류의 데칼이 들어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네요. 뭔가 동글동글한 런너가 귀엽네요. 자, 그럼 조립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트 나이프로 간단하게 디테일업을 해주겠습니다.
녀석은 볼펜 심인데요. 잉크를 미리 빼놓은 겁니다. 올리브색 건담 마카로 이렇게 칠해주세요. 자, 이 녀석을 잘라서 디테일 파츠로 사용을 해줄 겁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디테일업이 끝났고요. 이제 사제 데칼이랑 안에 들어있는 고유 데칼로 한 번 더 디테일업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데칼링이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는 아까 무광 투명으로 무광 마감을 올려주겠습니다. 자, 무광 마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무광 마감을 해주면은 표면에 미세한 요철이 생기면서 파스텔 웨더링이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제 파스텔 웨더링 들어가겠습니다. 핑거 브러쉬 들어갑니다. 자, 갈색 파스텔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검은색 파스텔로 모서리를 좀 더 강조해주는 겁니다. 갈색 파스텔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검은색 파스텔로 포인트를 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갈색입니다. 자, 정수리 부분은 분리를 해서 웨더링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본 갈색 웨더링이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검은색 파스텔로 포인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엣지를 강조해주는 거죠. 자, 공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기본 베이스로 웨더링을 해준 다음에는 검은색 파스텔로 엣지를 한번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은 갈색 파스텔로 기본 웨더링을 해주고 있죠.
자, 정수리 부분도 갈색 파스텔로 기본 웨더링이 끝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정색 파스텔로 이렇게 엣지를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자, 훨씬 묵직한 느낌이 들죠? 자, 파스텔을 이용한 기본 웨더링 작업이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부터는 리얼터치 마카를 이용해서 치핑이랑 녹물 흘러내림 등 이제 디테일 업을 해주겠습니다. 웨더링의 디테일 업이죠. 자, 리얼터치 마카 검은색, 회색, 갈색, 그리고 블러링 펜을 사용을 해줍니다. 자, 회색 리얼터치 펜으로 색 분할을 살짝 해줄게요. 자, 리얼터치 마카는 웨더링뿐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색 분할할 때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만능 툴이죠. 이 어깨 쪽도 회색으로 도색을 해줄게요. 자, 이제 리얼터치 마카를 이용해서 치핑을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은 엣지를 이렇게 칠해주세요. 가늘고 섬세하게 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줄을 긋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헐적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이러면 뭔가 이렇게 녹이 슬고 까진 느낌이 나죠. 자, 이제 부분 좀 크게 까진 부분을 포인트를 찍어줍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크게 까진 부분 주변을 점으로 섬세하게 이렇게 찍어주세요. 약간 녹의 파편 같은 느낌입니다. 세밀하게 점을 찍어줍니다. 크게 이렇게 칠까짐이 발생한 주변을 점으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풀어주는 느낌이죠. 그럴싸하죠? 자, 안쪽은 묵직하게 톤을 눌러줍니다. 자, 안쪽을 묵직하게 눌러줘서 입체감이 더 좋아졌죠. 자, 흐르는 녹물 표현은 녹이 맺히는 점을 찍어준 다음에 블러링 펜으로 닦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녹물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럴싸하죠? 자,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여드릴게요. 녹을 이렇게 맺히는 곳을 찍어줍니다. 포인트로. 그 다음에 블러링 펜으로 슥 닦아 내리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리얼터치 펜으로 인위적으로 그림자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원통의 밑부분에 이제 인위적인 그림자를 넣어준 거예요. 자, 면과 면이 만나는 부분에 생기는 그림자를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러면 입체감이 더 증가하겠죠? 자, 리얼터치 펜으로 흐르는 녹물 외에도 이렇게 질감 표현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약간 거친 질감이죠. 자, 정수리 쪽에도 치핑을 추가를 해줍시다. 간헐적으로 어색하지 않게 찍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큰 치핑 주변에는 이렇게 점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자, 엣지에만 해줄 게 아니라 가운데 쪽에도 이렇게 살짝살짝 스크래치를 넣어줍니다. 점도 찍어주고요. 자, 면이 미끈하면 재미없으니까 이렇게 질감을 추가를 해줍니다. 자, 발 쪽은 까짐이 좀 강하게 발생하겠죠. 이쪽은 이제 까만색 펜을 써줍니다. 자, 이 녀석은 허벅지에 있는 케이블인데요. 이거는 검은색 매직으로 까맣게 칠해주겠습니다. 자, 이건 다이소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실납입니다. 납땜용 실납이죠. 이걸 이용해서 디테일업을 해주면 되게 편하고 효과가 좋습니다. 자, 짧게 잘라낸 실납을 디귿자로 구부려줍니다. 자, 볼펜 심지를 잘라서 만들어 놓은 디테일이 있었죠. 거기에다가 그 디귿자 모양의 실납을 접착제로 붙인 거예요. 그럴싸하죠? 자, 마찬가지로 옆구리 위에도 디테일을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그럴싸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페인트 마커 실버를 이용해서 메탈 핑거 브러싱을 해주겠습니다. 자, 손가락 끝에 도료를 묻힌 다음에 어느 정도 말라서 끈적끈적해지면 그때 준비 완료입니다. 부분적으로 칠까짐이 많이 발생한 부분에는 이렇게 실버 마커 펜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치핑을 넣어줍니다. 투머치가 되지 않게 적당히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리얼터치 펜으로 치핑을 크게 넣어준 부분에다가 찍어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럴싸하죠? 이 방법 그대로 전체적으로 적용을 해주세요. 자, 전체적으로 적용을 해준 모습이고요. 이제 반광 탑코트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자, 드디어 맛있는 그리고 라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손 안에 쏙 들어오는 되게 앙증맞고 작은 크기죠. 색사기와 거버너보다도 크기가 작네요. 정말 작은 크기인데 이 녀석이 디테일은 또 갖출 건 다 갖췄어요. 커다란 모델킷에 있는 디테일 다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디테일을 추가를 해줬죠. 실납이랑 볼펜 심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제 그 가짜폰 캡슐인데 이 캡슐 위에다가 안에 첨부되어 있는 이 스탠드, 이 파츠를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스탠드로 활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가동성이 거의 이제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조립식 키트이긴 하지만 가짜폰의 이제 한계라고 해야 되나요? 작동이 가능한 부위는 팔 이제 이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만큼. 그러니까 사실상 스태츄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하지만 디테일이 충분히 이제 가줄 걸 다 이제 표현할 걸 다 표현하고 있는 디테일. 그러니까 디자인 밀도가 되게 높아서 시각적인 만족감 이런 건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립을 하고 웨더링 작업, 커스텀 작업을 좀 해주면 생각보다 높은 만족도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쪽입니다. 자, 오늘은 맛있는 크리거 가샤폰 라쿤 키트를 만들어봤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고 자, 액션 부탁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